최근 인도 중서부 마하라슈트라주에서 600명의 환자와 13명이 사망한 일이 발생했어요. 이들은 모두 같은 병에 걸린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하죠. 바로 열사병. 그런데 이런 일이 인도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고 하거든요. 중국, 태국, 파키스탄, 미얀마, 방글라데시 등의 아시아 전역에서 열사병 환자가 발견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이 상황을 야기한 것은 다름 아닌 괴물폭염이라는 이상기후였습니다. 게다가 한 전문가에 따르면 이 괴물폭염의 여파는 이내 한국도 피해가지 못할 거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그렇다면 과연 아시아에선 도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인류가 불러온 지구재앙의 시작.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지식 가이드는 아시아에 찾아온 이상기후입니다.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어요. 작년에 유럽에서만 벌어진 상황만 살펴보더라도 프랑스 수도 파리의 최고 기온이 40.1도, 인기 휴양지 비아리츠가 42.9도를 기록하는가 하면 스페인 시내에서는 46도에서 47도, 남부 지역의 코르드비아와 세비야의 기온은 42도까지 치솟으면서 수백 마리의 어린 칼새가 죽는 일이 발생했다고 하죠. 또한 포르투갈은 2022년 7월 관측사상 최고 기온인 47도를 기록했다고 해요. 이렇게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2022년 7월 14일 유럽 우주국은 유럽의 많은 국가들의 지면 온도가 무려 50도에서 60도에 달한다는 분석 자료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물론 여름을 통상적으로 봤을 때 기온이 높아져 더운 것은 사실이지만 이게 정도껏 뜨거워야지 이 정도 기온이면 목욕탕에 있는 열탕보다 더한 열기를 온몸으로 느끼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런 이상기온 현상이 비단 유럽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라고 하거든요. 최근에는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아시아 곳곳에서 유럽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23년 4월 사실 이 시기 아시아 지역에서는 벵골만과 서태평양 부근에 높은 해양성 고기압이 자리 잡으면서 북쪽의 선선한 공기와 남쪽의 뜨거운 공기가 교차하는 시기예요. 결국 남쪽의 뜨겁고 습한 공기가 북쪽으로 대량 유입되면서 북반구의 고온 현상이 종종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현상을 이른바 열파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열파라는 것은 핀란드의 기상학자 포블프리이가 규정한 개념으로 극단적으로 뜨거운 공기 덩어리가 대기권을 지배하면서 5일 이상 연달아 평균 기온보다 5도 이상 고온인 날씨가 지속되는 현상을 이야기해요. 이 과정에서 갑자기 기온이 오르는 현상? 이건 오케이. 그런데 최근 들어 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하는 현상은 유례 없이 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고 강도가 훨씬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도의 프라야그라지라는 지역의 최고 기온이 44.6도까지 오르기도 했고 마하라슈트라주에선 한 야외 행사를 하는 도중 600명이 열사병에 걸리고 최소 13명이 사망하는 인명피해가 속출했어요. 또한 트리푸라주와 서벵골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휴교령이 내려지기까지 했죠. 그리고 태국에서는 북부에 위치한 딱주를 포함해 일부 지역에서는 최고 기온이 45.4도까지 올랐다고 해요. 심지어 방콕을 비롯한 촌부리주, 푸켓주에서는 습도나 바람 등을 고려한 체감온도가 54도에 달했다고 하죠. 이렇게 이상할 정도로 높은 기온에 열사병과 같은 피해가 속출하자 태국 당국은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야외 활동과 외출을 자제시키고 운동 후 찬물을 마시면 급격한 체온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 찬물을 마시지 말라고 권고사항을 내리기까지 했어요. 이 밖에도 우리나라와 멀지 않은 중국이 35도를 기록하면서 역대 4월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고 파키스탄 45도, 미얀마 44도, 라오스 42.7도, 방글라데시 40.6도라는 일평균 최고 기온이 측정되면서 아시아 곳곳에서 이상고온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세계적인 기후학자 막시밀리아노 에레라 박사는 이러한 폭염의 여파를 한국과 일본도 피해가지 못할 것이며 봄철 30도에 육박하는 기온을 경험할 것입니다 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이 말을 증명하듯 우리나라에서 요즘 이상한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 4월부터 갑자기 반팔을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죠? 사람 자체가 강력하고 몸에 열이 많아서 반팔을 입고 돌아다닌 걸 수도 있겠지만 2023년 4월을 기준으로 서울 최고 기온이 19일에는 28.4도, 21일에는 22.8도, 24일에는 21도를 보였습니다. 이렇게만 본다면 그렇게 심각한 수준은 아닌데? 뭐 이런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기록은 무려 34년 만에 달성한 최고 기온이었다고 하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시기에 맞지 않는 높은 기온을 보인 곳은 서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023년 4월 19일 강원도 용월이 30도, 경북 지역인 구미 29도, 경주와 포항은 각각 29.8도, 29.2도라는 최고 기온을 기록하면서 초여름 더위가 나타났었죠. 우리나라는 현재 인도나 태국의 상황처럼 인명피해가 속출하진 않았지만 앞서 살펴본 지역 외에도 전북, 충북, 경기, 충남 등 5개 시도에서는 천여 헥타르, 그러니까 축구장 1000개 규모에 달하는 농가에서 이상고온 현상으로 과수나무꽃이 10일 이상 일찍 피었다가 기온이 아침밤으로 뚝 떨어져 냉해 피해를 보기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는 6월부터 본격적인 여름철이 시작되기 때문에 앞으로 찾아올 더위가 더욱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선 대기온도 기준이 33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는 폭염특보를, 35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는 폭염경보를 내리고 있거든요. 만약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고열에 따른 전압기 폭발, 아스팔트의 갈라짐과 붕괴 등 안전사고의 위험도가 대폭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37도가 넘는 온도가 지속된다면 인간의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하죠. 기상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여름철 평균 기온이 24.6도에서 25.6도 사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몸소 경험한 바로는 매년 새롭게 맞이하는 여름이 가장 뜨겁고 시간이 지나고 보면 지난 여름이 가장 시원한 여름이었다 인 것 같아요. 이 말은즉 시간이 가면 갈수록 평균 기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는 건데, 현재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다름 아닌 지구온난화죠. 많은 분들이 지구온난화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 지구온난화가 일어난 가장 큰 원인으로는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인류가 산업을 발달시키면서 숲이 파괴되기 시작하고 석유와 석탄 같은 화석연료를 사용하면서 프레온, 메테인,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가스들이 오존층을 파괴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유엔 기후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무려 590억 톤. 이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돌기 시작하면서 2020년에는 5.8% 정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어들었지만 2022년 5월 지구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이미 420ppm을 넘어서게 되었죠. 이 수치는 지구 역사상 410만 년 만에 최고치라고 해요. 또 여기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게 이산화탄소보다도 지구 온난화 지수가 높은 메테인, 그러니까 메탄가스의 농도는 1909 ppb라고 하죠. 그러나 앞으로 우리 인류가 온실가스를 줄여 지구 온난화를 둔화시킨다는 보장이 없어요. 실제로 전 세계 각국에서 온실가스를 줄이자 해놓고 오히려 늘었어요. 유엔 기후변화 보고서에서는 1750년대 이후 현재까지 증가한 에너지를 제곱미터당 2.72W로 보고 있습니다. 이 에너지를 지구 전체로 본다면 약 1380조 와트에 달하는 에너지가 증가했다고 볼 수 있죠. 이 수치는 산업혁명 이전과 비교해봤을 때 약 138만 개의 화력발전소가 뿜어내는 에너지가 추가되어 지구를 가열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해요. 결국 이렇게 발생한 지구온난화는 대체로 적도보다 북극과 남극 등 극지방의 기온을 더 끌어올리게 되거든요. 이후에는 적도와 극지방의 기온차가 줄어들게 되면서 대륙권과 성층권 사이에 위치한 세상에서 가장 빠른 바람, 이른바 제트기류를 느려지게 하죠. 그런데 이 제트기류는 극지방의 찬 공기를 차단하는 역할을 해요. 하지만 지구온난화가 발생하게 되면 극지방의 온도가 2배에서 3배 이상으로 빠르게 상승해 제트기류의 균형을 깨뜨리고 대기흐름을 흔들어 훗날 북극이 영상의 온도까지 오르게 될 수 있는 문제를 만든다고 하죠. 이 상황이 현재 진행형으로 이어지고 있기에 각종 자연재해 현상, 그러니까 극단적인 폭우를 쏟아붓는 정체성 고기압, 폭염, 가뭄, 폭우 등의 기상재해 발생 위험을 높이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런 현상들은 인간의 삶 자체에도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어요. 지금의 상황이 계속된다면 우리가 경험했던 기후변화의 사례는 점점 더 심하게, 그리고 더 빈번하게 인간을 괴롭히게 될 거라고 하죠. 이로 인해 전 세계 각국에서는 지구온난화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달하고 있어요. 지난 2022년 7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기후회담에서 유엔 사무총장은 이제 인류는 공동대응 또는 집단자살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했고, 국제 엠네스티 기후 위기 정책 고문인 키아라 리고오리는 기후변화에 대한 우리의 대처 방식을 변혁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지구온도 상승폭 1.5도라는 한계를 크게 벗어나게 될 것이며 전 세계 사람들에게 재앙적인 결과가 따를 것이다라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죠. 그리고 이 메시지들에 담겨있는 뜻은 개개인이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변화를 이룰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구에는 이미 인류가 남긴 흉터가 깊게 파여있는 상태고 이 상처들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기 마련이니까요. 오늘따라 사계절이 뚜렷하던 우리나라의 모습이 그리워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안내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가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